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64세입니다. 첫째 아들 영민이와 둘째 딸 영지, 이렇게 두 아이를 두고 있어요. 제 인생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의 결혼 문제로 큰 소동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춰지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신혼집 마련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민이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35이 되도록 결혼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영민이가 35에 겨우 결혼한다니 안도감이 컸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영민이가 30을 넘기고도 결혼 얘기가 없을 때는 많이 걱정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할까? 혹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 영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속으로 괜찮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서지연이었어요. 영민이보다 3살 어린 32이었죠.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좋고 첫인상만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첫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지연이는 중소기업에서 격리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외모도 괜찮아서 영민이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영민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맑고 깔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감으로 합격점을 주었답니다. 첫 만남에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도 가졌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점잖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어요. 교육자 가정에서 자란 지연이니까 분명 예의 바르고 성실할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작은 징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연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인 몇 가지 행동들이요.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려니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였죠. 지연이가 고른 드레스가 제 눈에는 너무 화려하고 비싸 보였어요. 레이스와 비즈가 가득한 드레스였는데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이 드레스 좀 과하지 않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가 가장 아름답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수긍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예물을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지연이가 고른 반지가 제 월급의 몇 배는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민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지연이는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빠, 이 정도는 해야지. 평생 낄 반지인데. 그 말에 영민이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넘겼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봤어야 했나 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기쁨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 며느리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에 지연이의 행동을 다 눈감아 주었어요. 심지어 지연이가 비싼 신혼살림을 사겠다고 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은 새 출발에 멋진 것들로 시작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경고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가려져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봤던 거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작은 징조들을 무시하셨던 적이 있다면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문제란 바로 신혼집 마련 문제였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영민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엄마를 찾아오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영민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우리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영민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평소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언가 큰 고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아들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지 걱정되더라고요. 저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아, 그렇지요. 신혼부부에게 집이란 정말 큰 문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들 하잖아요. 영민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알아봐도 적당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전세도 엄두도 못 내겠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아팠죠. 영민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지연이랑 둘 다 벌고 있지만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결혼을 미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한다고 좋아하던 제 아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갈 집을 사주기로요. 제 형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알았어, 영민아. 엄마가 신혼집은 마련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람과 기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말요?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어떻게든. 영민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야. 너희 신혼생활의 시작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그 말에 영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했고 은행 대출도 받아야 했거든요. 밤새 고민하고 계산해 봤죠.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제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사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영민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기뻐하더니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노후는 어떡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모 걱정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더라고요. 걱정 마, 영민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영민이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지연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셋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나섰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28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았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지만 지연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새 집이라.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 집은 25평형 새 아파트였어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지연이도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집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넓은 걸로 볼 수 없을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집은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집은 30평형 아파트였어요. 제 형편으로는 정말 무리한 선택이었지만 이 정도면 지연이도 만족하겠지 싶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넓고 깨끗했거든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머님, 이 집도 좀. 지연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응? 이 집은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저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죠. 글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연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걸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지연아,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거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지연이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순간 저도 제 반응이 과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다음 말에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지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너 생각이 뭔데? 지금까지 본 집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공인중개사님도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원하는 건 40평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40평대라니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뭐? 40평대?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어떤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지연이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아뒀던 모든 불만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40평 살 돈도 없으면서 무슨 40평을 사니? 20평이 아니라 10평짜리 집도 못 사면서 너 지금 7평짜리 월세 자취방에 살고 있잖아.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말하고 싶어졌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 꿈을 말한 것뿐인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꿈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 얼마 모았다고 했지? 800만 원? 30대 중반에 800만 원 모아놓고 40평대를 원하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어떤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지연이는 제 말에 충격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를 모았든 그건 제 사정이에요. 어머님이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지연이의 반응에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현실은 전혀 보지 않고 꿈만 꾸고 있다니 정말 철없는 아이구나 싶었죠. 네 사정? 그래. 네 사정이지.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사정이기도 하지.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알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저를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좋은 환경?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야 훨씬 좋은 환경 아니니?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꿈을 말한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꿈? 네 꿈을 위해 나더러 무리하라는 거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너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너는 몰라? 지연이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 괜찮으세요?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지연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40평대, 꿈, 좋은 환경.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영민이는 대체 이 아이의 어떤 점을 보고 반한 걸까? 전화기를 들어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영민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민아, 네 여자친구 왜 그러니?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영민이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너 이런 애랑 결혼할 거니? 너 당장 집으로 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민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꼈는지 곧바로 대답했죠. 네, 엄마.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영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긴장된 것을 보니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소파에 앉은 영민이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영민아, 이야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영민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파혼해. 저런 정신 나간 애랑 결혼 못 시켜. 영민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여자친구, 아니 이제 전 여자친구지. 걔가 40평대 아파트를 원한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애야. 영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는 게 보였죠. 뭐라고요? 40평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40평대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영민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런 애랑은 결혼할 수 없어요. 영민이의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엄마는 너가 화낼 줄 알았어. 영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오히려 화가 나요. 지연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 영민아. 너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영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지연이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가 영민이 옆에서 항상 지켜볼게. 영민이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지연이한테 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첫 연애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연이 같은 애와 결혼했다간 영민이가 평생 고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영민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영민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결국 영민이와 그 애는 파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상심할까 걱정됐어요. 첫사랑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길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영민이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더군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됐어요. 영민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후회나 미련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처럼 밝아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가 평소에도 영민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달라느니 해외여행을 가자느니. 영민이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도 지연이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영민이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들의 고민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이 그 애의 본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40평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지연이의 본 모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영민이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부모가 나서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 순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파혼 후 며칠 동안 영민이는 집에서 쉬었어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영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영화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점점 영민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멍하니 있던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죠. 엄마, 이제 보니 지연이와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 앞길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예비 며느리를 쫓아냈냐는 식의 말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아 밖에 나가기가 꺼려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친정 엄마가 전화해서 미향아, 너 어쩌다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사람들도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죠. 오히려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미향아, 넌 정말 현명했어. 나도 그때 너처럼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았죠. 영민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전에는 그저 회사 다니고 월급 받는 것에 만족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답니다. 엄마, 지연이랑 있을 때는 그저 현재에 안주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영민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부모가 나서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일 수 있답니다. 우리 영민이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보다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죠.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도 깊어졌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영민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이제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영민이의 앞날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영민이가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어요. 지난번 일을 겪고 나니 며느리감을 보는 눈이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좋은 아이더군요. 이름은 민지예요.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영민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민지가 인사를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민지는 겸손하고 현실적이에요. 영민이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아직 둘 다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큰 집보다는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민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민이도 민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둘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엄마, 민지는 정말 달라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요. 영민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대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민지의 인품이 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영민 오빠와 함께 천천히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민지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물론 아직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민이와 민지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린대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엄마, 민지랑 봉사활동 가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영민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했어요. 두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래요. 외식은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정말 좋아하면서 감사해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해져요. 영민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지와 함께 살림을 나눠서 한대요. 엄마, 민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민지에게 더욱 고마웠죠. 두 사람은 서로의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해요. 명절이나 생신 때 항상 찾아뵙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린대요.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해질지 기대가 돼요. 어머님, 저희가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민지의 그 말에 저는 벌써부터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값진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 영민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영민이의 선택을 믿어요. 그리고 민지라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해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어떤 가정을 꾸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지연이 소식 들었어요. 영민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아니, 무슨 소식인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연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런데 또 헤어졌다고 해요. 영민이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들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저희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지연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영민이가 설명했어요. 지연이가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이랑 잘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민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싶어 뿌듯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헤어졌대요. 이유가 또 돈 문제래요, 엄마. 영민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돈 문제라니 어떻게?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새 남자친구가 지연이의 소비 습관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대요. 계속 비싼 선물을 요구하고 고급 레스토랑만 가자고 하고. 결국 남자친구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안타깝기도 했죠. 그 친구 말로는 지연이가 남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크게 싸웠대요. 남자친구가 그런 비싼 걸 어떻게 사주냐고 하니까 지연이가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했다더라고요. 영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연이가 40평대 아파트를 원했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앞섰었죠. 그 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신대요. 딸이 이렇게 연애를 거듭하며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고. 영민이의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자식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지연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지연이를 제 딸처럼 생각했었죠. 그 아이의 밝은 웃음과 친절한 모습에 반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사람의 본질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죠. 그래도 영민아, 우리가 남의 일에 너무 관여하는 건 좋지 않아. 지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비록 우리와는 인연이 아니었지만 지연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게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가끔 지연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요. 영민이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사랑의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죠. 비록 그 사랑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더라도 그 시간들이 영민이의 일부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넌 이제 민지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 앞만 보고 가렴. 제가 영민이를 격려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거든요. 민지라는 아이를 만난 것은 영민이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엄마. 민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연이랑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영민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죠. 지연이와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특별한 빛이 영민이의 눈에서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 마음 잘 간직해. 너희 둘이 앞으로 좋은 가정 꾸리길 바란다. 제 진심을 담아 말했죠. 영민이와 민지가 만들어갈 가정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지연이와 영민이의 결혼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도 지금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서로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연이의 경우처럼 한번 형성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가치관, 생활 습관,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충분히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 없이 단순히 외모나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지연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될지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해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경험이 너무 가혹하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을 수 있으니까요. 민지는 결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죠. 오히려 검소한 생활을 즐기고 영민이와의 소소한 일상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엄마, 저번에 민지랑 공원에서 도시락 먹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영민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영민이와 민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갈 가정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 둘째,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의 선택에 개입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셋째,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부모가 되길 희망합니다.